일단 박수! 간단하게 네. 우리 대선 캠퍼스 다반항 1등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2022학년도 편입학 시험에서 성균관대를 포함한 총 8개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백인수라고 합니다. 어디부터 지금? 지금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외대 경제학과, 건국대 경제학, 그리고 이제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마지막 화천대까지 총 8개 학교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자, 인수 학생은 어떻게 편입을 준비하게 되나요? 혹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4년제 대학에 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학벌 컴플렉스를 부숴버리고 나의 스스로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래 인수 학생 같은 경우는 편입일 준비 기간이 좀 길죠. 네, 맞아요. 좀 언제 시작했고 그 과정을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처음에 2021학년도를 준비하면서 7월 달에 잘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좀 빠듯하게 준비하다 보니 첫 편입 시험에서는 전부 다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번에 8관왕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 떨어질 때 대전 캠퍼스 한상희 선생님께서 야 인수야 그 학점을 인증 한 번 더 해볼래? 라는 말에 저도 이제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을 다시 도전해보자 하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같이 고기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거 말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기간이 길면서 어휘, 문법, 독해, 논리인데 이 4가지 과목 중에 좀 공부할 만한 팁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단어, 즉 어휘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어휘를 내가 한 페이지를 붙잡고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단어를 외우겠다가 아니라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자꾸 회독을 늘리면서 내 머릿속에 각인은 되지 않았어도 내가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 라고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독해를 늘려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눈으로 봤을 때 최대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영어라는 언어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울러 또 이제 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문장과 뒤의 문장의 구조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혹은 앞뒤가 바뀌는 내용인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but이나 however 같이 역접의 포인트를 잘 캐치하고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국어 문법도 중요하고 영어 문법도 중요한데 이것을 단순하게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회독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론서 같은 경우는 제가 7번을 정독을 했는데요. 처음에 정독할 때는 약 3주 정도가 걸렸고 두 번째 정독할 때는 약 2주 그리고 점점 빨라지면서 마지막 7번째 될 때는 한 번 정독할 때 한 3일 정도 걸리는 시간까지 내가 익숙해지고 첫 문장을 보면 바로 마지막 문장까지 이어지는 게 머릿속에 딱 하고 기억날 정도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약간 암기란 느낌보다는 해독수 늘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체화시킨 거네요. 어휘가 됐든 문법이 됐든. 네, 맞아요. 최대한 여러 번 보면서 내 몸이, 내 머리가 자동으로 반응할 때까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학생이 준비하시면서 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위기 관련된 것도 혹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20대이고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어디든 갈 수 있고 우리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아주 무더운 7월과 8월 여름에 날씨 좋을 때 다들 친구들이 야 나는 계곡으로 너는 바다로 가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학원에 다니면서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학원에 하와이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에어컨 바람 잘 나오지 밖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시원한 곳에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정신승리를 하면서 제 놀러 가고 싶은 이 욕구를 어떻게 좀 잠재우면서 정신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이랑 네. 재작년은 한 반년 정도 공부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8개월? 네. 한 그 정도 좀 넘게 준비했잖아요. 솔직히 어느 때가 더 힘들었어요? 가장 힘든 게 아무래도 두 번째였던 게 내가 알고 있던 선생님들, 알고 있던 교수님들을 내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 학원에서 다시 본다는 이 마음이 처음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한 달 지났다 보면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다 받아주셔가지고 그것도 금방 극복했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 편입은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 저 친구 이쁜데? 아니면 저 친구 좀 인싸처럼 보이는데? 하면서 자꾸 친구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독이 됐어요, 저는.
첫 번째 편입을 할 때 저 포함해서 3명 정도 같이 다녔는데 결국엔 원서 접수를 하면서 내가 어느 과를 쓸 수 있을까? 내가 이 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과 내가 이 학교를 쓸 수는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교수님이 아닌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걱정하다 보면 점점 내 순수 공부 시간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응시 때 결국엔 마지막에 공부를 조금씩 덜 하게 되고 마지막에 결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입을 준비했을 때는 나는 정말 혼자 하겠다. 이 마음을 정말 꽉 잡고 그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혼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래도 이렇게 8개 학교에 붙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어서 사실 많이 의지하고 싶은 대상도 생기고 또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본인이 커트를 잘하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더라고요. 네, 우리는 특히 더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잘 아는데 주변 친구들은 잘 몰라요. 혹은 본인이 주변 친구들을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본인이 하는 걸 바쁘니까.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서 정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쌤들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를 많이 했던 거고 또 믿었던 대로 결과치를 얻었고 올해 그러면 또 편입시험 사실 되게 뭔가 이슈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몰려서 막 거의 막 6개, 5개 시험 같이 보는 경우도 있었고 재작년과 다르게 작년 시험은 변수가 많았잖아요. 혹시 그 시험 보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대전 캠퍼스의 다른 학생 중 하나인데요. 1월 8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이제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 학생들의 희비가 많이 갈린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다른 학교들이 많이 겹쳤던 날인데 상위권을 지원하던 친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 편입에선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다 시간이 겹쳐가지고 하나의 학교만 선택했었는데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보고 점심때 중앙대를 보며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서강대까지 이어가는 오후 2시까지 세 탕을 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긴박한 시간에서 나는 2가지 선택하느냐 아니면 3가지까지 끌고 가느냐 이 고민에 다들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아무래도 편입시험은 겨울에 진행되다 보니까 제 기억에 남는 건 단국대학교 시험을 볼 때 그날 기온이 영하 16도였어요.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솔직히 이제 숙소에 나갔는데 너무 추운데 그냥 집에 갈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친구 한 명 봤는데 그 친구는 당연히 시험을 안 봤으니까 떨어졌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꼭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워도 시험을 응시해야지 이길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수가 이제 다시 편입을 도전을 해도 대전 캠퍼스를 다시 한번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럼 분명 선택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관련된 인수가 생각하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교수님들부터 이야기를 하면 김진원 교수님께서 아주 젊은 감각으로 성균관대에 편입을 하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며 그리고 각 학교별 문제 스타일을 분석해 주시고 어떤 전략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혹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한 분석을 담임 선생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진원 선생님, 교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고 대전 캠퍼스에 올 수 있도록 한 요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박준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난 독해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한정된 지문 속에서 얻어가는 정보뿐만 아니라 박준석 교수님께서 따로 스스로 책을 읽고 모아둔 자료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뿌리다 보니 나는 지금 비록 이 조그마한 지문을 읽고 있지만 교수님을 통해서 얻어가는 지문의 데이터 양은 한 이 정도가 된 듯이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가 얻어가려면 대전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대전 캠퍼스에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교수님을 제외하고 항상 따뜻한 고석환 선생님, 정확한 정보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한상일 선생님, 그리고 편입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주신 성규현 선생님, 방대한 양의 학생 데이터를 통한 상담을 해주시는 최원철 원장님과 함께 대전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준비하시면서 아까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룹핑 그거 좀 제외하고 이건 꼭 피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이건 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 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공부는 절대적으로 나와의 약속이고 나와의 싸움이며 내 능력치가 올라가야지 시험장에 가서 싸워서 이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저와 약속을 했던 게 있는데 저는 주 7일
월화수목금토일 무조건 학원에 나왔습니다. 내가 조금 졸아도 학원에서 졸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좀 딴짓을 해도 일단 책상에 앉아서 딴짓을 했고, 내가 어떻게든 이 공부 환경에 나와야지만 내가 조금 해이해지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자극받아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혼자 스터디 카페에 간다든가 혹은 카페에 가서 혼자 공부한다든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던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문 열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본인 통학거리가 1시간씩 된다 이러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지고, 뭐 문이 8시였다면 한 9시 정도까지는 학원에 등원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는 학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정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뭐 서승환 위주로 성균관대, 한양대 간 친구들의 공통점이 인수가 말하는 얘기 중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는 주변 사람들 잘 몰라요. 두 번째,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다 좋은 결과를 더 얻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각자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까지 해가지고 꼭 합격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성취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희열을 느끼는지 꼭 느껴졌으면 바랍니다. 대전 캠퍼스 2023학년도 친구들 모두 성공해서 내년에 좋은 학교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